KT와 LG의 경기 그리고 두산과 NC의 경기가 있었는데 KT와 LG의 경기는 끝났어요. 그쵸? 10대 8 점수가 진짜 많이 났습니다. 네. 네. 경기 초반에 조금 투수전으로 가다가 경기 중반부터 조금 난타전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KT가 안현민 선수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좀 승기를 잡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LG가 8회 초에 대량 득점, 그것도 박영현 선수 상대로 문성주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면서 10대 8로 역전이 됐고 결국은 LG가 10대 8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경기를 지켜보면서 박영현 선수 상태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경기는 이제 송승기하고 문용익이 선발 예고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선발 무게감은 아무래도 LG가 우세했고 네. 문용익도 3이닝 던지고 이렇게 주건으로 4회부터 바뀌었는데 네. 이제 불펜데이 분위기로 흘러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중반까지는 이제 KT가 대등하게 끌고 가다가 8회 초에 이제 박영현 선수가 문성주한테 말로 홈런 맞으면서 이제 뒤집혔죠. 근데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박영현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볼넷 2개 주면서 이제 말로 만들고 이제 홈런을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올해 KBO 리그가 3, 4월 달 봤을 때 되게 참 의아하게 봤거든요. 아니 초반인데 너무 마무리를 그러니까 8회 무사에도 쓰고 8회 원아웃에도 쓰고 원래 마무리 투수는 포아웃이 그 맥스잖아요. 네. 근데 원아웃 상황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각 팀들이. 근데 그게 지금 후유증이 지금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좀 정신력을 강조한다. 보면 이렇게 특히 뭐 불펜 투수들이 부진하다. 그렇죠. 부진하면 이건 뭐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팩트예요. 이게 시즌 초반부터 저도 좀 심심치 않게 좀 봤던 장면들이고 사실 마무리 투수는 포아웃을 맥스로 던지고 경기를 끝내는 게 마무리 투수거든요. 근데 이제 8회 노아웃 그것도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하게 되면 이게 데미지가 3월 4월 달에는 모르다가 지금 결국에는 여름 지나서 9월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현장에서 조금 코치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마무리 투수가 언제부터 이제 8회 등판을 하게 되고 조금 야구가 반대로 거꾸로 간다? 옛날 80년대 90년대 초반처럼 마무리 투수가 막 3이닝 세이브하고 2이닝 세이브하고 이게 조금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도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고 분명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박영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구속도 거의 140 초반에서 중반에 형성되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팀을 불문하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댓글들도 많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도담아빠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무간도님도 오만 가자 해주셨고 최고 마무리는 SSG 조병현이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신 분이 또 계시고 남정호님 포아웃도 너무 잦아요. 사실 맞습니다. 뭐 노아웃 8회 노아웃 원아웃 상황도 있지만 포아웃 자체 그 상황도 잦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8회에 강력한 셋업맨이 있으면 맞아요. 굳이 마무리 투수가 포아웃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시즌 초반부터 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우려할 만하고 이게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수술 때까지 안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투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그 삼성이 왕조라고 불리던 그 시절에 항상 이어지던 그 안지만 오승환으로 이어지는 막 네.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렇게 사실은 SSG도 마찬가지였고 그 마무리 투수가 나오기 전에 확실한 셋업맨이라는 것도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19년도에 이미 불펜진이 좋았던 SK였거든요. 그때 네. 화재현 선수가 너무 9회 잘 던져줬고 앞에 서진용이 8회를 맡았고 그리고 7회 김태훈 네. 그리고 선발 투수가 6회를 채우지 못하면 6회 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민호 선수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분업이 된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마무리 하재훈 선수도 관리를 받으면서 40세브 이상을 했고, 예. 근데 이게 조금 현장에서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이게 한 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팀들이 조금 많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네. 따라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원래 그 KBO 리그가 4월 승부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밀리면 쭉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좀 승부를 그러니까 좀 일찍 보는 현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약간 이렇게 촌놈 마라톤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불펜을 조금 좀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 이닝도 많고 뭐 사실 너무 많다 이거는. 이게 뭐 마무리 투수만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조금 이닝 쪼개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많고. 이게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불펜 투수 던지면 한 1이닝씩은 이렇게 그렇죠. 네. 막아줬는데 이게 뭐 중간에 막 원아웃에도 바뀌고 투아웃에도 바뀌고. 근데 이게 후반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즌 후반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초반부터 그렇게 달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KBO 리그에서 그냥 마무리 포함해서 진짜 이 선수가 올라오면은 1이닝 맞겠구나 하는 선수가 5명이 안 돼요. 네, 맞아요. 사실. 근데 대부분 그 5명 중에 상당수가 지금 SSG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SG 아니면 AG. A지. 나머지는 누가 올라와도 1이닝을 막을까? 특히 마무리 투수가? 이런 현상은 진짜 이거는 조금 그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구단에서도.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인 게 이게 불펜 투수들이 이닝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5개, 6개만 던져도 다음 이닝에 올라갔을 때 그만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불펜 투수들이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은 선발 투수와 다르게 1구부터 끝날 때까지 전력으로 던지는 게 불펜 맞죠. 투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닝이 짧게 끝났으면은 끝내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좋은 개수의 좋은 이닝을 끝냈으니까 다음 이닝에 한 이닝 더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가 계속 찾아오니까 뒷투수들도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에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즌 초반부터 매 경기를 마지막 경기처럼 임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이라고도 볼 수 지금 있을 만한 거의 단기전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시즌은 6개월 동안 너무나 긴 경기인데 네. 조금 선수들을 믿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길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그렇게 투수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투수들이 이미 앵커가 났어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고급 표현 나왔습니다. 앵커가 그러니까 났다.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오늘 두 경기가 다 그렇게 그 불펜이 다 털린 거예요. KT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이 두 맞아요. 팀은 지금 가을 야구가 절박한 상황인데 지금 불펜 투수를 못 버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최근에 야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WBC도 걱정된다. 사실 작년에 프리미어 12는 선발은 약해도 불펜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불펜 투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 왜 선발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갔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WBC 내년 3월에 물론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이제 시간의 여유는 있지만 지금의 이제 불펜 투수들이 이런 컨디션이면 내년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1월 달부터 소집이 돼서 네. 훈련을 한다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시합을 바로 들어가지 않아도 1월 달부터 훈련을 합류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수들한테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사실 내년 그러니까 WBC도. 이게 좀 일정상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저는 11월에 한일 평가전을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이게 아니 이러면은 11월에 국대 선수들은 11월에도 던지죠. 그렇죠. 1월에 소집하죠. 이게 너무 인터벌이 짧은 거예요. 언제 쉬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다 많은 야구인들이 이제 루틴 강조하잖아요. 루틴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졌죠. 네. 다 깨지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이게 KBO 리그의 뭐 선수 출신 단장도 대다수고 KBO 총재도 선수 출신인데 그렇죠.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간과하는지 저는 너무 좀 야구를 보면서 이렇게 불펜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조금 화가 나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쉬면서 회복할 기간이 없다 하다 보니 이제 또 약간 격해지셔서 앵꼬가 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격한 건 아니고 해주셨는데 좀 우려가 돼요. 지금 네네네. 상황이 야구로 오늘 같은 경기를 보면 네. 이렇게 불펜이 이게 맞는 거는 이건 사실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죠. 불펜 투수를 해봤으니까 네. 사실 다른 팀 선수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미 구속에서 나오고 구위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도. 네.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댓글로도 이 토모용 7528님이 박영현 선수는 22시즌에 데뷔하고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뭐 국제 대회까지 빠짐없이 계속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구속자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코치님 의견을 물어주셨거든요. 분명 확실한 거는 투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분명 언젠가는 탈이 날 거예요. 탈이 안 나면 좋겠지만 탈이 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현 선수야 지금 세이브를 너무 잘 해주고 있고 국제대회도 결국은 연장선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게 결국 쉬는 시간은 부족을 하고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 이 인터벌이 쭉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 몸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네. 네. 이 역지사진님이 WBC 각자 팀 선수들 안 빼가길 바랄 듯이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국가대표가 돼서 우리나라를 우리 팀 선수가 빛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팀 선수가 가서 혹사당하고 정규리그에 우리 팀 성적에 큰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제 스케줄 면이나 이런 걸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네, 단장님 말씀처럼 이게 단장 회의를 하든 사장 회의를 하든 아니면 총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든 이거는 한 번은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연장선이잖아요, 시즌이. 맞아요. 지금 보면 국제대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 그 올림픽, WBC 여기까지 인정하겠는데, 그쵸. 근데 프리미어 12, 프리미어 12. 그 다음에 뭐 APBC, 네. APBC 네. 이런 대회는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러니까 매년 국제대회예요. 매년 국제대회면 아까 얘기한 박영현 같은 경우는 지금 매해 국제대회를 그러니까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팀에서도 이렇게 많이 던지고 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과 초청 경기도 있었고 네. 친선 경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은 이제 혹사 아닌 혹사를 하게 되는. 네. 남정은님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했는데 또 동메달도 못 따고 사실 또 이것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죠. 지금 아시안 네. 게임이 나고야에서 하잖아요. 네. 나고야에서 해서 지금 일본이 그 리그 중단하고 그렇죠. 프로팀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대만도 지금 대만도 쉽지 않은데. 버거운데 네. 일본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금메달 따야지 지금 병역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죠. 그리고 LA 올림픽도 그 미국도 뭐 메이저리그를 중단하고 한다 그러면 근데 결국은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각 팀에서 셋업맨들 마무리 선수들은 앞으로 국가대표에서 주축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이건 스케줄적으로도 분명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 어떤 식의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좀 현장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국가대표 경기에 대해서 이게 약간 금기시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못 해요. 쉽게.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에 대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높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대표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야 선수 안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선수가 아프지도 않은데 근데 진단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못 보낸다. 이거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이렇게 내셔널리즘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애국심과 자긍심과 이런 것들. 이게 있어서 쉽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프로야구가 사실 지금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국 리그에 대해서도 이 품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품질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외면받는다. 사실
지금 구단들이 다 뭐 A급 선수는 뭐 연봉 10억 이상 주는 선수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선수가 구태대 나가고 부상 당하면 국가대표 네, 나오면 어디서 또 부상을 돈을 따로 준다 뭐 이런 네, 것도 그런 아니니까. 네. 가브리엘 우림이 류 단장님 화내시니까 엄청 무섭다고. 그만큼 가슴 화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야구를 너무 네, 사랑하고 아니, 선수들을 아끼시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NC하고 KT하고 경기를 보면서 사실 NC야 그래도 그 선수들이 조금 젊은 선수니까 그래서 조금 좀 이해는 가는데 KT는 이 박영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프리미어 12의 그 마무리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무리 투수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내년에 WBC의 마무리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조병현이죠. 네, 조병현인데 조병현도 작년에 그 프리미어 12를 갔지만 아직은 국대 마무리를 하기에는 너무 좀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우려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리그를 중단하고 내보낸다,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온다 이런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선수들 제외하고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이렇게 열띠게 국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이 KT와 LG의 경기를 보면서였습니다. 이렇게 다득점이 나고 이렇게 뒤집히고 뭐 이럴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예상했었는데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박영현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됐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LG는 경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KT는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광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원정을 떠나다 보면은 저도 운영팀장을 잠깐 몇 개월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팀이 이제 전날 그러니까 그 경기에 지고 원정을 좀 길게 가잖아요. 지금처럼 수원에서 광주면은 한 3시간 가까운 3시간, 네. 이제 거리인데 진짜 버스가 정막이 흐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 누구도. 네. 그리고 사실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네.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서로 눈 안 맞추고 싶어갖고 안 가는 선수들도 많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KT는 여러모로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광주행을 하게 됐는데요. 광주에서의 경기로 또 분위기를 잘 회복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KT는 또 당장 내일의 경기도 있지만 남아있는 경기들 중에 LG와의 경기가 5경기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부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위 팀인 LG를 계속 5경기나 남아있는 상태이고 KT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공동 4등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KT이거든요.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LG가 빨리 매직 넘버를 지우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근데 LG가 매직 넘버를 지운다고 해도 KT한테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뭐 KT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게 5경기가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하나 입장에서도 또 어제 경기를 어렵게 잡았는데 그렇죠. LG가 또 오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 애가 탔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나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LG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LG는 지금 이 매직 넘버를 계속해서 지워 나가면서 어게인 2023의 8분응선을 좀 넘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반 정도만 이겨도 뭐 한국 시리즈 직행이 유력할까요? 그렇죠. 네. 뭐 그럼 하나가 거의 전승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KT가 이제 오늘 경기 빼면은 LG하고 4경기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 4경기의 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LG가 매직 넘버 지우고 4경기를 만약 붙는다면 그러면 사실 우세해지죠. 맞아요. LG가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투수를 아낄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일정 자체가 그 KT하고 LG 경기가 9월 11일에 나 있고 네, 16일 그다음에 16, 17, 18일에 있어요. 이때는 결정 안 날 거거든요. 일정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이 홈에서의 3연전인데 어쨌든 KT는 또 마지막 힘을 열심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 기임,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